4장 3절 외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타의 내적이나 외적은 아주 중요한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질들은 입학시험 문제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벡타의 내적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성질, 그리고 벡타의 외적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성질들을 반드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벡타의 외적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벡타 A하고 B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0이 아닌 벡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 벡타도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벡타이므로 성분이 제1, 제2, 제3 성분 이와 같이 3개의 성분을 갖는 벡타이고, 마찬가지로 B도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벡타이므로 제1, 제2, 제3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벡타입니다. 우리는 벡타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겠죠. 자, A 벡타의 성분을 A1, A2, A3로, 또한 B 벡타의 성분을 B1, B2, B3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하고 B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A하고 B의 외적 벡타를 다음과 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의 외적 벡타를 마치 곱셈 기호 표시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읽을 때는 A와 B의 외적 또는 A 크로스 B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앞서 우리가 내적을 나타낼 때는 점을 이렇게 찍었었죠. A와 B의 내적은 이렇게 점을 찍었었는데 이걸 우리가 도트 표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A와 B의 내적 또는 A 내적 B를 A 도트 B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얘는 A와 B의 외적을 또는 A 외적 B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A 크로스 B 이렇게 읽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 기호는 이렇게 도트를 표시하고 외적 기호는 크로스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A 크로스 B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성분이 이와 같이 행렬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성분이 행렬식으로 주어지는 순서상이기 때문에 마치 IJK의 결합과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성분은 제1성분은 다음 같은 2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A2, A3, B2, B3, 여기는 A3, A1, B3, B1입니다. 여기는 A1, A2, B1, B2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2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것은 사르스 방법으로부터 X자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들을 다 계산해 보면 A2, B3, 마이너스 A3, B2가 되고 제2성분도 A3, B1, 마이너스 A1, B3가 됩니다. 제3성분은 A1, B2, 마이너스 A2, B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이 A와 B의 외적 벡타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외적 벡타는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두 벡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가끔 우리가 평면 벡타에다가도 외적 벡타를 적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평면상에서는 Z좌표가 제로죠. 그래서 여기 A3, B3가 0이었다고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A3, B3가 0이었다고 보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럴 경우 A3, B3가 0이니까 한 행이나 한 열이 모두 0으로 되어 있는 행렬식의 값은 0이죠. 그러니까 이거 0이고요. 여기 첫 번째 열도 A3, B3가 0이 되어버리면 이것도 0이 되죠. 그래서 A와 B의 외적 벡타는 이것만으로 나옵니다. 즉 여기가 0, 0, 이쪽만 있어요. 그래서 R2라는 평면상에 있는 벡타인 경우에 한해서도 이 외적 벡타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R3 공간상에 있는 벡타를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A하고 B의 외적 벡타를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잘 보면 이 각각의 성분이 행렬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관계를 외우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같이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이용해서 A와 B의 외적 벡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게 정의이긴 하지만 얘네들을 전부 다 첨자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로 계산할 때는 이 계산법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외적 벡타는 다음 같은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제1성분은 A1, A2, A3, 제2성분은 B1, B2, B3와 같이 되고요. 3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인데요. 우리 앞에서 고차 행렬의 행렬식을 전개하기 위해서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인수 전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3차행렬식을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시도를 하도록 하죠. 자, 제1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할 때 원소 뽑아내고 고유보를 붙여야 되죠. 1행 1열의 원소의 고유보는 플러스입니다.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키죠. 그 남은 2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을 두 번째 성분을 뽑아내고 고유보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붙고요. 얘가 들어있는 제2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켜서 만든 소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1행 3열의 원소인 K를 뽑아내고 고유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키죠. K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키니까 요 4개를 여기다 써서 표시하면 A1, A2, B1, B2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A하고 B의 외적 벡터를 이와 같이 3차 행렬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여기까지 얻어졌고요. 이제 여기서 행렬식이 갖고 있는 성질을 하나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식의 성질에 임의 두 행을 교환하면 부호가 반대가 돼요. 행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은 열로 바꿔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같은 논리로 임의 두 열을 교환해도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대로 놔두고 이 가운데 행렬식에 두 열을 교환을 해보도록 하죠. 제1열과 그리고 제3열을 교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A3, B3, 여기는 A1, B1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두 열을 교환하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제1을 편의상 뒤에다 써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하고 세 번째 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죠. 행렬식을 먼저 쓰고 I를 뒤에다 쓰겠습니다. A2, A3, B2, B3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행렬식을 먼저 쓰고 K 벡터를 뒤에다 표시를 한다면 A1, A2, B1, B2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외에 IJK의 결합이나 이들을 순서상으로 표시한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IJK의 결합을 IJK 앞에 있는 개수들만 떼어서 순서상으로 표시한 거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벡터의 표현 방법으로부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이제 잘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외적 벡터의 정의와 지금 외적 벡터를 이와 같은 3차 정사각형렬의 행렬식을 이용해서 계산했던 거랑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 외적 벡터를 계산할 때 이게 비록 정의이긴 하지만 이 첨자의 위치를 일일이 다 계산한다는 것이 좀 번거롭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1행을 IJK로 쓰고 두 번째 행은 앞에 있는 벡터의 성분을 쓰고 세 번째 행은 뒤에 있는 벡터의 성분을 씀으로 해서 제1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를 한 것이 곧 A와 B의 외적 벡터를 계산한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산할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의 성분을 그대로 띄어서 행렬식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즉 A1, A2, B1, B2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제1열을 제외한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의 성분들을 보면은 2차 정사각행렬입니다. 이 2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의 값을 계산해 볼까요? 2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은 X자 모양으로 계산하죠.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뺍니다. A2, B3 마이너스 A2, B3 마이너스 A3, B2죠. 자, 이것을 제1 성분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근데 잘 보니까 이거 계산한 거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다음 같은 것을 또 계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열과 두 번째를 뺀 나머지 제 세 번째 열과 오른쪽에 추가로 써놨던 것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은 얘네들도 역시 2차 정사각행렬인데요. 우리 2차 정사각행렬의 모양의 행렬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3, A1, B3, B1이죠. 이 앞에 빨간색도 마찬가지예요. A2, A3, B2, B3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행렬의 행렬식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X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뺍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A3, B1
마이너스 A1 B3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더 이동해서 요 주황색의 2차 정사각행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행렬의 행렬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A1, A2, B1, B2예요. 따라서 이제 X자로 계산해 보도록 하죠.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보겠습니다. 그럼 A1, B2, 마이너스 A2, B1이 되는데요. 이것은 얘네들 각각을 계산한 거와도 같고 이렇게 빨간색을 X자로, 파란색을 X자로, 그리고 주황색을 X자로 계산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결과가 앞서 얘네들을 직접 풀어쓴 결과와 당연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외적 벡터를 빠르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제 A와 B의 외적 벡터를 구할 때 이 정의를 외워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써놓고 행렬식, 3차 행렬식을 만든 다음에 일행은 IJK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벡터의 성분을 두 번째 행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벡터의 성분을 세 번째 행으로 배열한 다음에 앞에 4개를 옆에다 쓰고 두 번째부터 X자로,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뺀 것이 제1성분, 한 칸 옆으로 가서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뺀 것이 제2성분, 이게 끝나면 한 칸 옆으로 가서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뺀 것이 제3성분입니다. 따라서 외적 벡터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의 이 기본적인 2차 정사각행렬의 행렬식을 순차적으로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